RSI가 15까지 떨어졌어요. RSI가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지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최근 5년 사이에 RSI가 15까지 떨어진 적은 아예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급격하게 초과매도까지 내려갔죠. 15까지 빠진 다음에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까지 떴거든요. RSI가 극도로 낮은 상태에서 바이 시그널이 뜨면 그때는 매수해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고점 126K죠. 대략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2년 안에는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10일 오후 5시 21분입니다. 오늘 좀 상승이 나왔죠. 1시간 봉이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상승인가?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인데 트럼프가 이란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것이다,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조금씩 뭐 주춤할 때도 있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으니까 71K 요 정도는 일단 갈 것 같고요. 지난 고점이었던 74K를 넘어서냐, 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가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WTI 유가를 보시면 오, 장난 아니죠. 한 50달러 때부터 이렇게 상승이 시작돼가지고 100달러를 넘었거든요. 뭐 2배 된 거죠. 50달러 초반대에서 104달러까지 갔으니까 2배 갔다가 지금은 조금 유가가 꺾였어요. 최저점은 한 82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 트럼프의 이 발언이 블러핑일지 실제로 이란 전쟁이 좀 빨리 끝날지, 이게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계속 번번이 저항 맞는 지점이죠. 한 7만 달러대, 6만 9천, 7만, 거기까지 왔거든요. 여기만 뚫어내고 7만 4천까지 뚫어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 돈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제가 인플루언서 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봤습니다. 제 의견은 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트레이더 중에 한 분이신데 피터 브렌트의 포스팅이 좀 인상적이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바나나가 여기저기 좀 그려 있는데요. 요게 좀 큰 바나나요. 네, 큰 바나나. 바나나존 뭐 이런 거, 라울 팔 아저씨 때문에 좀 유명해졌죠. 이거는 장기적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한 12, 13년 동안 나온 차트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로그 차트거든요. 로그 차트로 이만큼만 올라도 수백 배가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사실.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이 녹색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녹색 깊숙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무튼 녹색에 속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깨알같이 보시면 요게 다 1년 봉이거든요. 주봉 차트인데 비트코인 주봉으로 52주 하면은 364일입니다. 거의 1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피터 브렌트가 좋아하는 의견 중에 하나가 사상 최고가를 넘었을 때, 요때부터 1년, 요걸 되게 좋아해요. 다시 여기가 사상 최고가였잖아요. 요걸 넘었을 때 그때부터 1년, 거기가 최저점이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잘 보시면 요때부터 출발해서 대략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현재. 그런 면에서 지금 찐 바닥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여기에 깨알같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된 스무스한 바나나, 요거는 로그 차트라서 이렇게밖에 안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로그 그래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용 로그 함수라고 칠게요. 로그 x 그래프를 그리면 x절편이 1이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상승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되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기술적 분석인데 고점들을 임의로 피터 브렌트가 연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점들도 마찬가지로 피터 브렌트가 연결을 한 거예요. 여기 생김새가 약간 요 바나나랑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브렌트가 스플릿 바나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마도 뭐 여기서 바나나 해서 좀 바나나가 이렇게 좀 쪼개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 스플릿 바나나 존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거는 가리키고 있다. 바나나 스플릿 비트코인 존을 뭐 가리키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세한 뭐 해석은 여기다 써놨으니까 바나나와 바나나 스플릿, 빅 바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나나들이 나오는데 큰 틀에서는 그냥 바나나 상승을 하는 중이다.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로그 스케일로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고점 대비해서 넘어간 다음에 이 최저점까지는 대략 한 22에서 24개월 정도 멀봉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지나갔었거든요. 늘상 그랬습니다. 요때도 최고점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한 22봉 정도, 22달 정도 요 정도 됐고요. 지금도 24년 3월이었거든요. 지금은 26년 3월이니까 딱 2년 됐죠. 지금 24개월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최저점일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가니까 이거를 파워로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지수 법칙 같은 건데, 그러니까 복리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뭐 연평균 수익률이 100%가 넘어갔어요. CAGR이. 근데 이게 좀 줄어들어서 70%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대략 한 50% 뭐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하한선이 나스닥 정도는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나스닥이 한 12에서 15% 정도 CAGR로 봤을 때 요 정도 상승률이거든요. 물론 계속해서 떨어지긴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5년 정도는 20% 이상의 CAGR이 유지가 될 것 같고 제 기대로는 한 25에서 30%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서 10년 후 정도 요 정도는 한 20에서 25% 정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파워로우 기반에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파워로우 관련한 자료실에 제가 뭐 다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크루거가 만든 모델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인데 이게 많은 거를 좀 알려주는 차트입니다. 이게 CAGR이 지금 현재 2026년이잖아요. 한 40% 정도 파워로우로 봤을 때 그 정도 되고요. 한 5년 까지는 한 30% 언저리까지 유지가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5년이면 한 20에서 25% 정도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작년엔 이것보다 많이 갔었죠. 12만 6천 달러까지 갔었고 올해는 대략 한 15만 달러 정도 파워로우상 나오는데 물론 여기 파워로우상 예측하는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오가면서 여기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로우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남았죠. 2030년에 대략 한 50만 달러 요 정도면 한 7, 8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 9년 후죠. 2035년이 되면 그때는 한 100만 달러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2030년에 50만 달러, 2035년에 한 100만 달러 요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100만 달러 되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10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터 브렌트 의견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테크라는 트위터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락 관점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너무 상승 관점만 이야기하면 희망 회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균형 있게 좀 분할 매수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제까지 3번의 사이클 하락장이 있었죠. 여기가 2022년이고요. 2018년, 2014년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반감기 이후에 2년 후에 나왔던 하락장입니다. 지금 2026년이죠. 이게 뭐 더 하락할지 여기가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피터 브렌트는 일단 꺾이는 구간, 스플릿 바나나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바나나 상승이 머지 않았다 그런 의견을 냈고요. IT테크라는 이분은 되게 간단한 비율입니다.
LTH는 롱텀 홀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고요. STH는 쇼텀 홀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입니다. 단기 투자자 대비해서 장기 투자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요 곡선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건데, 지금 현재는 아주 피를 많이 흘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한 0.5까지도 빠져야 되거든요. 0.5까지. 지금은 한 0.8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 더 많이 빠져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 네, 그거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밑에서 제가 다 해석을 해놨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또 다른 의견인데, 비트코인이 큰 하락 추세에 구조적인 약세장에 놓여있는 상태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던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하락장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고점을 찍고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피를 흘리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많이 피를 흘린 것 같은데, 1년 평균 분의 30일 평균, 요거를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 비율로 봤을 때 아직은 더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온체인 분석가인데,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 아직은 좀 하락장의 바닥은 아니다.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손익비가 좋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2년 전 매물대긴 하지만 여기 매물대까지 뚫고 떨어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 최저점이 49K이긴 합니다. 여기 도달할지 안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49K까지 빠진다고 치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까지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된다고 치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점까지 보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7, 8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떨어지면 한 마이너스 30%, 올라가면 한 7, 80%? 요 정도 되니까 손익비가 나쁘진 않죠. 물론 선물 투자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지만 현물로 모아 나가기에 나쁘진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9,000달러까지 꼭 빠진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모로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글을 올렸는데 저는 정말 매일 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정도 안 샀을 수도 있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32일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사고 있거든요. 이 300 프로젝트가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이제 9달 정도 남았는데, 이 9달 내로는 최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 반등할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체인 마인드라고 이분도 상승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긴 글인데 제가 상세하게 좀 해석을 좀 해놨습니다. 일단 쇼텀 홀더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시그마를, 표준 편차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흰 선은 평균 매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그마 0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녹색 선이 마이너스 1 시그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 시그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옛날 데이터부터 있으면 좋았는데, 옛날 거부터 있을 것 같거든요. 밑에는 2020년 거 데이터부터 봤을 때 마이너스 2 시그마를 벗어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2 시그마까지 왔습니다.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바닥이죠. 찐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뷰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6만 달러 빠졌을 텐데 완전히 찐 바닥에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역사상으로 이게 2019년부터인데 코로나 때 그때 마이너스 2 시그마 닿았다 왔고요. 그리고 붓다빔 때 그때 마이너스 2 시그마 정도 왔고요. 그리고 요때는 루나 사태 때인데 그때 마이너스 2 시그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최근 한 5년, 6년을 봤을 때 이런 극단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도달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찐 바닥이다.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코로나 정말 심했죠.
그리고 붓다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는 루나 사태. 거의 뭐 지금으로 말하면 XRP나 솔라나나 그 정도 급이 되는 알트코인이거든요. 루나테라가 망했습니다. 빵원이 됐어요. 이제 저도 이때 피해가 컸습니다. 전 루나도 갖고 있었고 앵커도 갖고 있었고 테라도 갖고 있었거든요. 다 빵원이 됐어요. 네, 저는 되게 아팠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날은 아닌데 아무튼 매우 아팠던 날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날들을 제외하고는 지금이거든요. 네,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마이너스 2시그마를 이미 맞은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은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점이다. 변곡점이다. 추세 전환이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네, 방송을 하는 와중에 71K는 살짝 넘어섰네요. 기쁜 소식이죠. 이제 한 3,000달러 남았습니다. 74,000을 좀 뚫어내고 상방으로 가준다면 아주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희망 회로를 갖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기대감은 좀 낮추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랑 에릭 발추나스랑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솔라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솔라나 ETF 이야기들. 차트상으로 봤어도 지금 좀 저점 근처에 있긴 합니다. 지금 80불대거든요. 최저점은 67불까지 빠졌었고 저점 근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거의 300불 가까웠었는데 현재 새 토막 나 있는 상태죠. 작년에 최저가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여기는 바닥 매물대 근처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쑥 뚫리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네, 이 부분 참고해서 솔라나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라나를 모으시더라도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 되는 그런 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 BNB, XRP, 솔라나 저는 여기까지만 메이저 알트로 생각을 하거든요. 알트코인 투자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메이저 코인, 메이저 알트 위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알트코인 투자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할 계획은 일단 당분간은 없습니다. 혹시나 정말 경제 위기,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을 시원하게 다 빼줬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만한데 지금 이렇게 무난무난한 상태에서 알트코인 사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 성향상. ETF 이야기 좀 해볼게요. 브라이언 러딕이라는 이분이 쓴 글인데 이거 데이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지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700일이 사실 넘었는데 초창기 것만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이 솔라나거든요. 솔라나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보다 시총 대비한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한 2%까지 이렇게 훅 올라와 있어요. 사실 솔라나가 되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이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는 거의 1년 가까이 올랐는데 솔라나는 한 100일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봐서는 솔라나 ETF의 자금 유입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솔라나 ETF 쪽에 자금 유입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2명이죠. 제임스 세이파트랑 그리고 에릭 발추나스 다른 분들 더 있겠지만 이 두 분이 거의 메인이신 것 같아요. 솔라나 ETF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유입세를 보시면 보통 지금 솔라나 가격 되게 안 좋잖아요. 가격이 안 좋으면 ETF도 하락세여야 되는데 ETF 자금이 월등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세이파트가 대체 누가 사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렉트릭 캐피탈 파트너스 이거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2등은 압니다. 너무 유명해서 골드만삭스에서 1억 달러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에서 1억 달러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한번 담아봤어. 정찰병 보낸 그런 수준이거든요. 아무튼 담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순위권에 탑10에 모건 스탠리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유명해진 제인 스트리트도 있습니다. 네, 공공의 적이 됐죠. 기타 뭐 피델리티도 있고요. 네, 여러 궁극의 뭐 이렇게 유명한 자산 관리 업체들 꽤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규모는 되게 작습니다. 뭐 솔라나 시총 자체가 100억 안팎, 100조 안팎의 되게 시총이 작은 뭐 그런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막대한 돈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시총 대비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ETF가 이 정도면 흥행이다. 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네, 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분할해서 매수하기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저는, 솔라나 투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가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유가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좀 분석을 했어요. 이게 좀, 나름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파란색 선이 유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작년이에요. 작년에 유가가 좀 급등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란 쪽에 좀, 그것도 중동 이슈 때문에 그랬거든요. 6월이었는데, 6월에 보시면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락을 했죠. 유가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후에 2개월 정도 후에 비트코인이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202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를 보시면 2024년에 유가가 급등한 다음에 유가가 거의 125달러까지 올라갔었네요.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리고 유가가 다시 급락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두 달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해서 38,000에서 48,000까지 대략 20% 이상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 11월인데 이때도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유가가 급등했었죠. 급등했다 급락한 건 아니고 그냥 올라가고 말았어요. 올라가고 나서 어김없이 2달 후에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유가가 급등하고 1, 2개월쯤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이랑 22년 2월이랑 23년 3월 25년 6월 네, 요럴 때 꽤 크게 결국 다 상승을 했거든요. 유가가 크게 상승하고 한 달이 안 돼서 45% 비트코인 올랐고요. 그리고 이때도 유가가 한 30% 오른 다음에 3주 후에 비트코인 25% 올라갔고요. 유가가 16% 오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요건 논리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유가가 또 한 15% 오르니까 결국 4주 만에 10% 상승했다. 뭐 요런 이슈가 있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4주 동안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4주 동안 20% 상승. 그리고 2달 동안 무려 거의 100% 올랐습니다. 유가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대략 비트코인이 한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번에 조정장 때 65K까지 빠졌었잖아요. 여기서 20K 오르면 한 78,000달러?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뭐 79,200 써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상승할 수도 있겠죠. 원유 유가가 올랐으니까. 이제까지 유가가 급등했을 때 비트코인이 뒤따라 오르긴 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지 어떤 뭐 알고리즘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좀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이란이 예상보다 빨리 갈등을 완화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화가 되면 유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고요. 그럼 유동성이 말라갈 거고 유동성이 마르면 주식시장과 뭐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은 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트코인 분위기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요새 계속 좀 불안불안하죠. 이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뭐 지정학적 이슈가 풀어질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이슈들을 좀 꼽아봐라 하면 당연히 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유가가 급등하면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은 빠지고요. 반대로 유가가 급락하면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은 좀 빵긋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동안은 이런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12일 오전 8시 42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한 7만 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업비트 시세로는 1억 근처를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또 꽤 많이 올랐죠. 14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김치 프리미엄은 역푸입니다. 대략 한 마이너스 1%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테더 가격이 한 1460원대 정도?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역푸가 나서 테더가 조금씩 떨어져 가서 또 조금 더 샀거든요. 얼마 전에 1440원대일 때 좀 샀는데 그때 그냥 좀 더 살 걸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푸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지금 좀 사두는 게 여러모로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고래동 공부에 글을 좀 많이 올렸어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제가 보통은 자유 게시판에 올리는데 오늘은 베스트 글 게시판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좀 의미 있는 분석인 것 같아서 제가 차트 데이터도 여기다 같이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백테스트 할 때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미나이나 GPT 같은 데다가 이거 데이터 넣고 백테스트 이렇게 저렇게 해줘 하면 알아서 해주거든요. 저도 제미나이 이용해서 백테스트를 한 겁니다. 저는 지금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봉상입니다. 이건 일봉이고 RSI가 최근에 2월 달이죠. 2월 5일에 벌써 한 달 전이네요. 이때 RSI가 15까지 떨어졌어요. RSI가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지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한 2, 3년에 한 번쯤밖에 없는 매우 낮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떨어진 거는 대략 한 2020년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최근 5년 사이에 RSI가 15까지 떨어진 적은 아예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급격하게 초과매도까지 내려갔죠. 20 밑에까지 15까지 빠진 다음에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까지 떴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바닥을 잡고 싶어 하시잖아요. 바닥이라고는 이야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백테스트를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최근 10년간 두 가지를 넣습니다. RSI는 20 미만, 지금 15니까 RSI가 2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바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그 이후에 궤적을 다 그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백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수하기 좋은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다 해서 최근 10년을 통틀어서 제가 2016년부터 했거든요. 10년 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밖에 없었어요. 2019년에 2번, 2020년에 한 번, 2024년 한 번, 2026년 한 번. 제일 바닥을 기고 있는 요게 2024년입니다. 여기 안 올라간 건 아닌데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많이 빠진 상태죠. 이게 멀티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 수익이고요. 여기는 300%, 여기는 500%, 여기는 700%입니다. 어마무시한 수익률이죠. 최근 10년이에요. 원시 시대 같은 거 다 뺐습니다. 전체 5번 중에서 여기가 8이거든요. 8이니까 수익률이 700%입니다. 700% 수익이 안 난 적이 2024년에 나온 시그널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700% 이상 올랐어요. 그것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시점은 다 틀려요. 700% 이상 오른 시점은 다 틀린데 2020년에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대략 여기가 6개월이고요. 여기가 1년이고 1.5년이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녹색은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네, 요때는 한 대략 2년 가까이 됐죠. 네, 요때도 마찬가지로
2019년 1월에 그 시그널 나온 이후로도 대략 2년 정도 후에 한 700%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죠.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되게 많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시점은 다 다르잖아요. 같은 때가 아닌데 비슷한 때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세 개가 다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파란색은 아직 모르죠. 이건 아직 뭐 지나오지가 않았으니까. 대체로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승이 최근 10년을 봤을 때 RSI가 극도로 낮은 상태에서 바이 시그널이 뜨면 그때는 매수해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녹색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12월 24일입니다. 이때는 상승을 하다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바이 시그널 나오고 좀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의 모습인데 그래도 바이 시그널 나온 다음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긴 했지만 다시 좀 오르는 추세이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제든지 한 번쯤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시그널인 거는 맞아요. 급격하게 과매도가 나왔고 일봉상으로도 되게 큰 과매도가 나왔고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도 나왔고 많은 지표들이 바닥 근처일 수 있다는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하락장이라고 하죠. 베어마켓 하락장 초입일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글들도 올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는 코인 텔레그래프의 글이거든요. 요거는 2015년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플라이 인 로스, 그러니까 손실 중인 비트코인이 옮겨졌을 때, 뭐 매수 매도가 나왔든 뭐 지갑이 옮겼든 손실 중일 때 이동한 걸 말하거든요. 손실 중 공급이라고 쓸게요, 편의상.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 보면 손실 보고 이동한 거, 손실 보고 판 거일 수도 있죠. 그게 대략 한 55% 정도 되죠. 요 당시에는 한 2015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 때 코로나 때 같은데 그때도 역시 50%를 넘어갔죠. 한 55%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에 요때도 베어마켓이었죠. 이때는 한 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있습니다. 대략 한 45% 정도거든요. 지금이 바닥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리 베어 페이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하락장에 초기다, 얼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초창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섰다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 중인 물량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이게 유지되는 기간이 뭐 몇 달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의 초입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되게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찐 바닥일 수도 있지만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제 막 베어마켓 들어섰는데 바로 불마켓으로 가는 거는 좀 욕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실 중인 비트코인이 하락장에 들어섰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글래스노드의 글이거든요. 아까는 크립토 퀀트 거 참고해서 쓴 글인 것 같고요. 이거는 글래스노드 건데 여기도 비슷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라핏 로스 레이티오, 그러니까 수익 보고 있는 코인, 손실 보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지금은 손실 중인 코인이 더 큰 거예요. 1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1보다 크면 로스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로스가 지금 막 더 커지기 시작했죠. 이제까지 하락장 2015년, 뭐 2019년, 2022년 요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초입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요런데 시간이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짧게는 뭐 한 3, 4개월, 길게는 뭐 한 1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뭐 300 프로젝트도 하지 않습니까? 300일 정도는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관심이 많아서 워렌 버핏 책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한 방에 몰빵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시드가 워낙 커서 그렇기도 한데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가 원칙입니다. 한 방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권일 때
요때부터 계속 분할 매수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쯤에 평단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평단이 됐겠죠. 이 빨간색일 때는 그 내내 모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글래스노드에 이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멤버십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유료 회원은 아니라서 이거 하나 보자고 결제하기가 좀 그래서 얘네들 어차피 트위터에 자주 올리니까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크립토컨트 글인데요. 이것도 아까 뭐 그 비슷한 글입니다. 같은 글이죠, 사실. 더 길어질 수 있다. 뭐 이게 데이터는 같은 건데 쓰는 게 좀 말이 좀 달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제 좀 초입이니까 요게 좀 시간이 끌리면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약세장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해야지 하는 게 멘탈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7만 달러 뚫고 1억 다시 넘고 하면은 막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사버릴까, 혹은 뭐 트레이딩으로 뭐 레버리지 써서 좀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물 위주로 1년 동안은 모아 나가야지,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급등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에릭 발추나스가 블룸버그의 수석 애널리스트예요. ETF 쪽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인데, 제 생각에는 에릭 발추나스가 크립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비트코인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가 총 128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홀더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룹이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대충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인 건 아시죠? 그 중에서 벌써 2000만 개 이상 채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100만 개도 안 돼요. 99만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블랙락이 갖고 있는 게, 사실 블랙락이 가진 건 아니고 아이비트 통해서 현물 ETF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77만 개입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이거는 회사 몫이에요.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73만 개입니다.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미채굴 물량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거를 앞으로 100여 년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걸리니까 이 서플라이는, 공급량은, 채굴량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2028년에 이제 또 반감기가 오겠죠. 그러면 이 양은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ETF가 갖고 있는 거, 뭐 블랙락도 여기 포함입니다만 128만 개고, 그리고 100개의 트레저리 컴퍼니, 대부분이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어요. 114만 개입니다. 이 114만 개 중에서 스트래티지가 대부분 갖고 있고요. 한 80% 갖고 있죠. 80%까지는 아니고 한 70% 갖고 있겠네요. 그리고 ETF 중에서도 블랙락이 가진 게 대략 한 60 몇 %, 한 70% 가까이 요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감기는 언제냐? 2년하고 19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반감기가 끝나고 벌써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2년 후면은 또 반감기가 오겠죠. 지난번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이라고 그래야 되나? 비교를 해보면 반감기 직전에 최고점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년 안에는 최고점 126K죠. 대략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2년 안에는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되는데 2년 안에 한 1억 8천 정도 된다고 치면 80% 상승이거든요. 누군가는 뭐 한 몇 배가 안 올라서 아쉬울 수 있겠지만 80% 상승이면, 이렇게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홀더들 순위를 좀 나타낸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사토시 나카모토 물량이 가장 많죠. 112만 3천 개. 근데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스트래티지가, 뭐 블랙락은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뭐 블랙락 건 아니니까, 뭐 고객 거니까, 스트래티지가 몇 년 안에 사토시 물량을 넘어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스트래티지가 올해
어마어마한 물량을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고 있거든요.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거지?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스트래티지에 이렇게 퍼처스 들어가면 이게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좀 상세히 보면 올해 것만 볼게요. 여기서부터 올해거든요. 올해 처음 시작만 해도 작년 말 걸 볼게요. 67만 2천 개였거든요. 67만 2천 개. 그리고 현재는 73만 8천 개입니다. 벌써 한 6만 개 이상, 6만 6천 개를 더 추가로 매수를 했죠. 지금 아직 1분기도 안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해서 4배를 한다고 치면 한 24만 개 정도, 한 25만 개 되겠죠. 25만 개는 추가가 됩니다. 그럼 현재 73만 8천 개인데 25만 개 추가하면은 거의 100만 개 되겠죠. 내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치면 한 120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스트래티지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 홀더가 되지 않을까, 사토시 물량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늘 그렇게 많이 모았던 건 아니고요. 작년 한 12월부터 매수세가 갑자기 또 거세졌어요. 그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한 66만 개였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한 10만 개 가까이 한 석 달 동안 모아 나간 거거든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모았어요. 작년에 한 9월달 이후로 모은 양을 비교해 보면 여기선 별로 그렇게 늘어난 게 없거든요. 이때랑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냐? 그 해답은 STRC에 있습니다. STRC. 이건 우선주거든요. 일단 디바이던드가 엄청납니다. 이게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10%부터 출발했거든요. 10%에서 출발해서 10.25, 10.5, 10.75, 11, 11.25 해서 지금은 11.5까지 왔어요. 제 생각에 앞으로 12%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STRC의 액면가가 $100거든요. 지금은 액면가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얼마든지 STRC를 더 발행하면 $100인데 시가를 주고 사면 100.03달러거든요. 발행이 얼마든지 되겠죠. 이게 $100 이상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한 자금이, 모집한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그게 큰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규모냐면 마켓캡을 보시면 알겠지만 3844거든요. 이게 밀리언입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러니까 이게 38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5조 정도 됩니다. 5조. 이것만 해도 한 5만 개 되겠죠. 이걸로, 이 돈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채권 시장은 사실 엄청 재미없는 시장이거든요. 2020년 이후에 상승률을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10배 올랐고요. 900%면 10배입니다. 은이 한 4, 5배 정도 올랐고요. 금이 한 3,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요 정도 올랐는데 마지막에 본드가 있죠.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은 가격도 가격인데 이자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거의 없고 현재 이자율 정도만 수익을 얻어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5.5%였으니까 지금 좀 떨어져 갖고 한 3%대거든요. 한 4% 안팎입니다. 그 정도 수익밖에는 못 거두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안 떨어져서 수익이 얼마 안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STRC가 거의 일부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한 달에 1%. 정말 크지 않습니까? 한 달에 1%. 내가 만약에 1억을 맡겼다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꽤 크잖아요. 그럼 1년이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되게 큰 돈을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스트래티지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래티지는 3년 동안 운영할 자금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세일러가 한 3조 정도를 보관을 했거든요. 이거는 현금으로 운영자금 3년치를 미리 파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도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도 회사가
망하진 않거든요.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3년 내로는 올타임 하이를 경신해서 올라갈 거라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내로만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하죠, 상대적으로. 그래,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뭐 연금을 바라거나 패시브 인컴을 바라는 사람들이 STRC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알아서 이 배당금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초기에 나왔을 때는 한 9% 됐을 거예요. 9%인지 10%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이미 11.5%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주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도 다시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액면가가 100달러에서 한 90달러까지 빠진 적은 있어요. 최근에 6만 달러까지 빠졌을 때 한 92달러인가? 네, 여기까지는 좀 빠졌었어요. 하지만 다시 100달러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혹시나 다음번에 또 크게 출렁이면 요때는 STRC를 뭐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죠. 저는 투자를 안 할 겁니다만 STRC 살 거면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년 이상 가져가면 되잖아요. 제가 배당금을 바라는 투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아무튼 그 덕분에 여기에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확정이자로 현재 11.5% 주는 상품,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거의 없죠. 배당을 11.5% 주는 상품이 있나요? 은행 이자는 뭐 잘해야 한 2, 3% 주죠. 거의 별로 주는 게 없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SGOV 역시 4% 안팎 줍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거의 이자율이 3배입니다. 그것 덕분에 자금을 막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한 3일 전이죠. 3월 9일에도 무려 18,000개를 비트코인을 추가했습니다. 비트코인 18,000개면 거의 2조거든요. 일주일 만에 2조를 조달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STRC 통해서 자금 유입이 정말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거는 팩트입니다. 아담 리빙스턴이라는 이분이 쓴 글이 그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전통 자본시장이죠. 여기는 뭐 주식시장에서 이거 우선 줍니다. 주식이에요, 주식. 여러분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티커 STRC로 해서 대략 한 100.03달러 주면은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대략 뭐 한 달에 1달러 조금 안 되게 줄 것 같습니다. 그걸 매달 주거든요. 월배당이니까. 이런 상품인데 여기를 통해서 자금을 되게 계속해서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식시장을 통해서 우선주를 팔아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흡수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저는 솔직히 그냥 한번 유행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별일 없이 2년만 유지가 되면은 스트레티지는 100만 개, 그러니까 1 밀리언 이상의 비트코인 홀더가 됩니다. 사토시 물량도 이렇게 한 2년만 유지가 되면 사토시 물량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참고로 스트레티지 주주입니다. 뭐 지금 더 추가로 사고 있진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좀 되게 저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MNAV가 이게 일종의 멀티플 같은 거거든요.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동안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저점이 1.02였거든요. 지금은 1.20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STRC의 흥행 덕분에 프리미엄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통 금융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STRC와 스트레티지가 무언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는 아이비트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고객의 돈이니까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선주를 통해서 배당금 11.5%거든요. 현재 배당금으로 유혹을 해서 이렇게 모아둔 자금을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회사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저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기업이니까 망할 수 있잖아요. 뭐 그리고 MSTR이 갖고 있는 한 70몇만 개의 비트코인을 인재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세청도 잃어버렸죠. 되게 한심한 일인데 비트코인을 누군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횡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2, 3년 정도는 계속 요런 구조가 지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게 계속 매수세가 나오니까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런 비트코인 상승이 어떻게 보면 MSTR에서 스트래티지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런 상태예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솔직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MSTR 주주로서는 좀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11.5%가 낮은 이자율은 아니잖아요. 너무 높은 배당금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저는 뭐 비트코인 투자자니까 비트코인 비중이 스트래티지보다 당연히 훨씬 높습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스트래티지가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이 뭐 찐 바닥인지 아닌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서 온 사람밖에 없겠죠. 네, 이걸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어찌됐든 지금은 모아 나가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 300 프로젝트 300일 동안 매일매일 매수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 건 안 올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전 지금도 매일같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돈 10,000원이라도 매일매일 매수하면서 미래를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13일 오전 7시 48분입니다. 요즘에 유가 때문에 변동성이 좀 되게 커졌죠. 그래서 나스닥도 빅스 지수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보시면 나스닥 이게 1시간 봉인데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현재 빅스 지수가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유가가 되게 많이 변동을 하고 있거든요. WTI 뭐 요쪽 유가를 확인하시면 한 96달러 좀 이번에 좀 많이 올랐어요. 한 9% 하루 만에 9%가 치솟았고요. 브렌트유는 100달러가 넘어섰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하메네이 아들이 새 지도자로 이란에 부임하면서 당연히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계속 봉쇄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1년의 사건들로 인해서 유가도 오르고 그 때문에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죠. 하루 만에 2% 가까이 빠졌거든요. 한 마이너스 1.78%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레버리지인 TQQQ는 하루 만에 한 5% 정도 빠져서 46달러까지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좀 잘 버티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삼각수렴 패턴으로 좀 시간 조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튈진 모르겠지만 이게 좀 에너지를 모으고 있으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 번쯤은 좀 강하게 터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차피 분할 매수하는 뭐 저랑 같은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오거든요. 제가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른 분들 글을 퍼와서 그걸 해석해서 달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쓴 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거리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비트코인 100배 상승 시나리오라고 제목을 제가 지어봤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S자 곡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요게 S자 곡선인데 이 S자 곡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는 요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뭐 4년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는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수없이 많은 변동성이 보입니다. 이게 초기 상태의 특징이거든요. 여기서는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기서는 변동성이 거의 사라져요. 이때는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그냥 뭐 물가 상승률 이상의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시점이 한 30년 후쯤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16년에서 17년밖에 안 된 신생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되게 크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거의 직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미국의 나스닥 1위죠. 미국 그 전체 주식 시총 1위입니다. 4조 달러가 넘는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미 퀀텀 점프가 좀 일어난 상태죠. S자곡선 상승이 나타났고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떠세요? 선으로 보이죠, 그냥. 밋밋하고 그냥 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이 생기겠죠. 요게 S자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얘는 엔비디아는 이미 요 시기가 지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이 상승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게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그냥 직선이죠. 직선입니다. 그럼 이때 봐도 직선이었을까요? 네, 요거를 잘라놓고 보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어마무시한 변동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거는 그냥 직선이 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태를 보면 이게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 보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을 이렇게 압착하고 나면 30년 후에 한 1000만 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1000만 달러는 진짜 저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1000만 달러거든요. 30년 후쯤에 1000만 달러가 된다고 치면 어떠세요? 그냥 직선이 되겠죠. 저는 이런 모습을 앞으로 비트코인이 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런 상승하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저는 짧으면 5년 내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길면 한 20년? 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안전빵으로 비트코인을 여러분이 투자하시다가 일부는 매도하시더라도 다 팔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한 0.5개 정도거든요. 0.5개. 지금 시세 기준으로는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여러분이 몇 개를 갖고 있으시던 간에 0.5개보다 부족하시면 조금 더 모으셨으면 좋겠고 많이 갖고 있으시더라도 좀 매도를 하더라도 0.5개는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인당 0.5개. 그럼 이 정도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노후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곡선과 좀 비슷하죠? 네,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급등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끼케야 자꾸 금하고 비교하는데 금은 5,000년 된 자산이고요. 비트코인은 꼴랑 16년, 17년 된 자산입니다. 그러면 검증이 안 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검증이 안 돼 있으니까 현재 이 가격인 거예요. 검증이 되고 나면 이 가격이 되겠죠. 그래도 한 30년에서 50년 묵은 자산이 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는 가격도 되게 높아져 있고 변동성도 매우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수익도 적고 손실도 적어지는 뭐 그런 타이밍이 오겠죠. 그러면 이쯤 되면 안전한 자산 축에 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곡선을 그릴 거라고 왜 생각을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저는 1980년생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을 크게 바꾼 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인터넷이 크게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사용자 수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뭐 관련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참고해 보는 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에 따라서 관련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걸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예측하는 거는 타당한 합리적인 추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뭐 상세하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0년 제가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제가 수능 보고 나서 뭐 하이텔, 나우누리 뭐 이런 데서 채팅하면서 처음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쯤 됐을 때가 대략 한 1억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되게 초창기였죠.
전화선 꽂아가지고 모뎀으로 인터넷 접속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느렸습니다. 노래 한 곡 다운받으려면 한 5분 정도 걸리고 그랬거든요. mp3 작은 파일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한 3메가 정도 다운받으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영화 한 편 다운받는다 하면은 하루 종일 받아야 됐습니다. 10시간, 20시간 받아야 됐거든요. 그 이후로 뭐 ADSL 같은 거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빨라졌어요. 뭐 유승준이 선전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랜선이 보급되면서 인터넷 사용자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인구가 대략 한 85억 명 정도 된대요. 80억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인터넷 사용자 수가 54억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3분의 2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한 1억 명이 좀 안 돼요. 비트코인 지갑수로 봤을 때 한 9천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사용자는 한 5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1억 명도 안 되니까 대략 한 이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성숙기가 아닙니다. 초기 중에서도 완전 초기 상태거든요.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우리만 투자하고 있지.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인터넷 보급 속도입니다. 그럼 인터넷이 이렇게 보급됨에 따라서 인터넷 하면 가장 관련이 높은 주식은 저는 구글이 떠오르거든요. 인터넷과 구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05년 정도에 1억 명 정도 됐죠. 10억 명이네요. 2005년에 10억 명 정도 됐는데 10억 명 정도 된 이후로도 계속 급등을 했죠. 그 이후에 구글 주가를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구글 주가를 넣어놨거든요. 인터넷 인구는 이미 10억 명일 때 2005년입니다. 요때가 10억 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50억 명.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터넷 인구수는 엄청나게 폭증을 했잖아요. 하지만 구글의 주가는 이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적 괴리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이 보급이 먼저 됩니다. 인터넷 보급이 이렇게 되고 나면 구글의 주가, 관련 기업의 주가는 한 템포 늦게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때 이후로 또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여기 초창기에 비교하면은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 초반에 보시면 저가라고 해서 2달러에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후에 구글 주가는 대략 한 120배 정도 크게 올랐습니다. 구글을 보면 이렇게 인터넷 인구가 늘면서 근데 뭐 인터넷 기업들이 워낙 많잖아요. 제일 잘된 케이스를 보여드린 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비슷한 케이스를 좀 겪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인터넷보다는 더 짧은 기간에 더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확산되기까지는 뭐 초창기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1995년에 대략 요때쯤 한 1억 명이 됐거든요. 1억 명에서 50억 명이 될 때까지 30년 걸렸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요쯤에 한 2007년이 1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60억 명 되죠. 58억 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완전히 확산이 끝나는 데까지 대략 한 20년도 안 걸렸어요. 기간이 많이 짧아졌죠. 그리고 뭐 당연히 스마트폰 관련 기업은 애플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건 2010년부터 한 2026년까지 최근 16년간이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저는 대략 한 요때쯤부터 봅니다. 한 2023년? 2020년? 요쯤부터니까 한 5,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인구가 늘어난 건 2010년대 초반인 거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폰 인구가 확 늘어났는데 애플의 주가가 크게 늘어난 거는 애플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거는 이게 끝난 이후라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성장이 끝난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직 비트코인 지갑수가 1억 개도 안 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지갑수랑 사용자 수랑 똑같진 않습니다. 저만 해도 지갑 주소가 한 10개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 수는 잘해야 한 몇 천만 명 정도? 1억 명이 안 됩니다. 어찌됐든 대략 한 1억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 사용자 수 또한 한 60억 명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수가 다 늘어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저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어요. 인터넷이 보급되는데 한 30년 걸렸고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는데 한 20년 걸렸거든요. 비트코인이 보급되는 데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총 다 해서 20년 정도 보면 되니까 비트코인 출발한 게 한 2009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 다 해서 한 20년 후 정도 생각하면 2029년 뭐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넉넉 잡아서 앞으로 10년 안에는 이렇게 보급이 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급이 끝났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도 그렇고요. 구글도 그렇고 보급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 텀을 좀 두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애플도 그랬고요. 비트코인도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트코인 한 1000만 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쯤이 한 10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때가 되면 뭐 4년 주기 사이클이니 기복이 있느니 뭐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되듯이 비트코인 보급이 한 50억 명에서 60억 명 정도 보급이 되고 나면 시간 텀이 좀 있겠죠. 시간 텀을 두고 나서 이런 퀀텀 점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앞에 두 사례 애플과 구글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대략 한 10년 안팎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짧으면 5년, 길게는 15년. 그래서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한 5년에서 20년 내에 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는 비트코인을 좀 잘 지켜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때 4848 하는 분들은 뭐 단기에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일 수 있겠죠. 충분히. 하지만 이 기간에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정말 부의 사달이잖아요. 이 기간을 타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실의 리센츠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저는 이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0억 정도 됐거든요. 한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 근데 저는 이때부터 퀀텀 점프 기간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때까지도 S자곡선이 초반이었죠.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어디까지 더 갈진 모르겠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좀 평평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뭐 비쌀 때 팔았다가 쌀 때 다시 사고 이런 생각하다가 이 기간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자산 곡선이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되거든요. 이 기간에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파를 뭐 샀다 팔았다 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기간에 잃지 않고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 다시 사고 뭐 리밸런싱하고 다 좋은데 대부분의 자산은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그냥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즘에 좀 가격 변동이 크죠. 뭐 지금 작지 않죠. 뭐 몇십 %씩 움직이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있으신다면 지금 이런 등락에 휘둘려서 두려움에 팔아버리신다면 나중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오는 걸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20년까지 가져갈 수 없는데요. 뭐 한 그럼 10년만이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10년 보유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몰빵을 하면 10년을 보유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산의 일정 비중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비트코인 0.5개입니다. 0.5개. 예전에는 0.1개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0.1개로는 인생을 역전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0.5개, 지금 가격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1년 정도는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으셔서 0.5개는 모두가 달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개는 어떠냐? 1비트 모으면 너무 좋죠. 홀비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를 온전히 갖는 것.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일일 수도 있죠. 네, 우리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은 1비트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거는 지금은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겠지만 20년 후에 개인이 1비트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이거는 어저께 제가 쓴 글이긴 한데요. 물밑에선 기업 및 기관의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잖아요. 진짜 이게 잠기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토시 나카모토 이거 안 팔겠죠? 스트레티지가 이거를 매도할 순 없습니다. 이런 물량들, 콜드 월렛에 있는 물량들 이런 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해봤을 때 이미 잠겨있는 물량이 대략 한 12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800만 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800만 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 되거든요. 80억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800만 개. 그럼 한 0.1% 되나요? 0.1%네요. 0.1%만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가진 사람들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홀비트를 가졌다는 건, 비트코인 한 개를 가졌다는 건 상위 0.1%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말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는 건 상당히 힘들죠. 뭐 한 50억 하잖아요. 50억을 마련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1억을 마련하는 건 그래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1비트를 갖고 있고 장기 투자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저는 공부한 만큼 가질 수 있고 공부한 만큼 오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깊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건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1200만 개가 잠겨 있는데 앞으로 이 잠긴 물량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뺏어가게 될 거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1비트씩 꼭 지켜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지켜내신 분들은 분명히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고 뭐 올랐네 떨어졌네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계속 꾸준히 모아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